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과 교우보입니다. 고전 시가 문제고요.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제가 받은 게. 그런데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감상하는 문제고요. 고등학교 2학년 2등급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시조는 굉장히 유명한 시조고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 정말 공부 안 하려고 작정한 학생들 아니면은 대부분 다 아는 사설시조고요. 나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있는 연시조는 아니지만은 내용 보면은 매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만 알면은 아는 말만 본다고 하더라도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말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봐도 좀 쉽게 이렇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해서 감상 문제고요. 감상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일부만을 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작품 분석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보기 내용 확인하고요. 그리고 답지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가 보면은요, 일단은 가는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 두터비, 그 다음에 파리, 다음에 백송고름. 세 가지를 알면 실질적으로 끝나는 작품이고요. 1등급이신 전혜진 선생님. 자, 각각의 뜻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두터비는 한반오리이고요. 지방의 탐관, 지방관 탐관 오리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파리는 맨날 뜯기는 백서. 자, 그리고 백송골은 중앙관리입니다. 중앙관리를 하면 두터비는 뭐 이제 지방관리 정도 되니까 아마 중앙에서 이제 감시를 받는 그런 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두터비가 나쁜 짓을 했는데 중앙에서 이제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래도 좀 찔리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리 볼게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는다는 얘기는 두터비가 지금 파리를 뜯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건너서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자, 중앙관리가 뜬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짓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금죽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어 마리 자빠졌구나. 착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꽈다당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두꺼비가 하는 말입니다. 모처라 날랜 내심망정 애얼질 뻔하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침 내가 날랬으니까 이 정도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멍들 뻔했어 라고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해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두터비에 대한 풍자입니다. 자,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일단은 매화가 고전에서 매화가 일반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전혜인 선생님, 매화는 보통 일반적으로 무엇을 뜻하죠? 지조나 절개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조부터 일수부터 이제 좀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일수는요. 밤에 매화가 떴다.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밤에 피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일야에 매화가 바라니 했는데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풍운을 보면은 지금 풍운은 풍류와 운치라고 했는데 근데 이 번님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전 선생님. 그렇죠? 매화가 풍운이 그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옥골빙원이 냉담도 하는구나. 풍편의 그윽한 향기는 새한불기하구나 라고 했는데, 자, 두 번째 중장을 일단 좀 넘어가고요. 풍편의 바람결의 그윽한 향기는 새한불기하다라고 했습니다. 새한은 뭐냐면요, 새자가 해새자인데,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로 해가 바뀔 때 오는 추위입니다. 보통 굉장히 추운, 매우 추운 적당한 추위가 아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개라고 하고 있죠. 무엇이 그윽한 향기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풍치와 절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천기도 묘하시고 네 먼저 춘휘로다라고 하는데, 이제 춘희는 밑에 보시면은 봄의 햇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봄이 오기 전에 네가 먼저 봄의 소식을 알리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꺾어내요. 매화를 한 가지 꺾어내서 이 소식을 전차하니 님께서 전하고자 하는데, 임께서 내가 보낸 매화를 보고 반겨주실까 아닐까. 자, 해서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지금 삼수를 이어받고 있죠. 기년 화류에 취한 잠 못 깨었는가 라고 하는데, 이제 화류 같은 경우에는 류가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꽃에 취한 잠을 못 깨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너를 보고 그다지 이렇게 감흥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건데, 자, 두어라 다 각각 정이네. 그러니까 매화를 보고 반겨하든 아니면 화류에 여전히 취해 있든 간에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다 각각 정이니, 자, 마지막에 나와 늑자노라 라니까 이미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너는 나하고 영원히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분석할 수 있고요. 3분 넣고 문제 참여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요. 자, 보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보기는 가의 경우에는 화자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라는 견해와 시상 전개 과정에서 원래 시적 대상이던 두터비가 화자로 바뀐다. 자,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두터비가 좀 중장이라고 했죠? 중장이. 잠깐만 과장님 올려주시겠습니까? 중장. 자, 보면 대부분 중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두터비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슴이 큼직하여. 그러니까 지금 두터비는 중장에서 뭘 봤냐면은 백송골을 발견했고, 그리고 거기에 정서가 뭐니까 가슴이 큼직했다. 자,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 이상으로는 지금 특별히 암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중장은 두터비가 자신이 체험했던 상황은 이거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감정 뭡니까? 가슴이 큼직입니다. 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돌려서 얘기 않고 가슴이 큼직하다, 그러니까 찔렸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내용과는 지금 연결된다. 백송골과 두터비가 우열관계가 역전된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두터비가 더 윗자리였다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중장에서 백송골과 두터비의 갈등을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발견하고 뭐 속된 말로 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다각적으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볼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장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려는 변명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두터비의 과거의 행적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그러니까 역시 4번과 마찬가지로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반성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면은, 자, 보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자, 매화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의 세 번째 줄 보면요. 나는 이러한 작품 중에 하나로 알려있는데 애정을 드러내는 선비 지조에 빗대어 예찬하는 태도, 그리고 매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흥취를 느끼는 태도. 자, 그러니까 예찬이나 흥취를 얘기했다. 자, 이게 보기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일야는 화자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적 배경. 잠깐만. 자, 일야 천년에서 얘기한 밤에 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풍운이 그지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 벗의 풍운이 그지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벗이 가리키는 거는 매화였죠. 자, 그래서 매화의 풍치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안불개는 화자가 계절적 배경. 자, 해가 바뀔 때의 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죠. 자, 계절적 배경을 통해 매화의 고결한 속성을 부각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매화의 고결한 속성은 뭡니까? 전혜연 선생님. 추위를 이겨내는 전기. 예, 철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한 가지 꺾어내어는 선비의 지조를 인정하지 않는 시류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다 라고 했는데 왜 한 가지를 꺾어냈죠? 뭐 하려고 꺾어낸 거죠? 인에게 보내려고요. 예, 목적이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봄의 소식을 알리려고 한 건데 지금 선비의 지조를 인정하지 않는 시류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여기선 끌어낼 수가 없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와 늑자 한우라는 매화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화자가 바라는 상황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풀이와 설명은 이 정도 되고요. 부차적으로 지금 매화와 관련돼서 가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언급할 게 없는데 나의 매화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조와 관련된 건데요. 고전에서는요, 이 지조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자연물이 4개가 있습니다. 전혜연 선생님 뭐가 있죠? 네. 그 외에 대나무가 있고요. 국화가 있습니다. 지조라는 거는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꺾지 않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매화하고 국화가 이유가 같고요. 소나무하고 대나무가 이유가 같습니다. 매화하고 국화는, 자, 매화는 늦봄, 그러니까 늦겨울이라고 해도 되죠. 그때 피고요.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일반적으로 꽃들은 봄에 피는데, 자, 그런 다른 꽃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그 추위를 뚫고 거기서 꺾이지 않고 태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절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나무하고 대나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이 돼도 변함이 없습니다. 잎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가 않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 4가지의 사물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이 생물들을 지조나 절개의 뜻으로, 예, 그런 식으로 했었다는 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고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지적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말씀 듣겠습니다.